솔직히 다시 말씀드리면 의뢰인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의를 강권하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대리인을 선임했더니 오히려 이 대리인이 빨리 합의하고 종결하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하시는 의뢰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컨텐츠를 하나 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많이 들어요, 이 얘기는 계속. 그리고 저희 이제 사무실이 오시는 분들은 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놨더니 상대편하고 자꾸 합의만 보려고 그런다, 싸울 생각을 안 한다. 왜 그러느냐, 특히 뭐 국선 노무사를 선임했더니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뭐 합의만 보라 그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이러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쨌든 법적 분쟁에서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근데 이게 합의만 참 종용받다가 왔다는 그 이야기에 참 좀 슬픔이, 작금의 슬픔이죠, 이거는. 왜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냐면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합의를 다 해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면은 네가 회사에 어차피 다니려면은 합의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최근에 들었던 좀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노무사가 패소한 사건인데, 패소해서 다행이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좀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패소해서 다행이다. 무슨 얘기냐면 징계를 받았는데 이기면 회사가 더 괴롭힐 건데 패소를 했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개소리입니다. 뭐 진짜 좀 뭐 저희가 뭐 다른 의뢰인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이긴 하지만 개소리긴 개소리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 업계에 굉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에 대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가, 또는 이 길이 어느 길이고 저 길은 어느 길인가, 길을 안내해드리고 선택은 의뢰인이 하셨으면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명분이야 좋죠. 뭐 회사 어떻게 다닐래, 뭐 그런 거죠. 회사를 다니려면 너가 합의하고 빨리빨리 분쟁을 끝내야 좋은 거 아니야. 사실 사건 맡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으로 맡았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선생님한테 빨리 합의를 봐드릴 테니까 저한테 사건을 맡기세요, 이러면 사건 맡길까요? 이겨드린다 했으니까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합의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합의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합의는 당사자가 원하면 해야죠. 당사자가 원하고 정말 합의를 목적으로 오셨으면 합의를 철저하게 합의 전략을 짜셔야죠. 협상 전략을 짜야 되고, 이것이 맞죠. 근데 그걸 원치 않으시거나 그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합의만을 강요한다, 합의만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 이건 대리인으로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또는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가보나 마나 패소하는 사건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주 낮은 단가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예의 경우를 제외하면은 의뢰인들에게 선택과 그 다음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열어주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오늘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합의를 하면요, 대리인들한테 뭐가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자,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면 의뢰인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의를 강권하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이기려고 사건을 맡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합의를 하려고 사건을 맡긴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건 대리인 좋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럽니다. 첫 번째로
성공보수 받기가 좋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같은 대리인 업무, 법률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착수금이란 개념이 있고 성공보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근데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합의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게 되고 모든 분쟁은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과 성공보수 정산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의뢰인들은 분쟁을 계속 겪으면서 대리인을 통해서 어떤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보수 지급하는 걸 좀 꺼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징계가 계속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 처리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분쟁 상태가 계속되면은 계속적인 자문도 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을 좀 계속해서 처우를 좀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좀 편하죠. 예. 그리고 일단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특히 좀 합의를 종용하시는 대리인들 성향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국선 사건에 특히 그래요. 그리고 착수금을 현저하게 적게 받으시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전략을 취하십니다. 이건 솔직히 맞습니다. 예. 내가 지금 대리인 입장에서는 착수금이라고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빨리 일을 끝내서 성공보수를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방식을 써야 돼요? 회전율이 빨라야죠. 회전율이 빠르려면 조기에 합의를 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대리인으로서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 이런 경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우리가 싸우겠다, 이겨서 승소하겠다를 선택했을 때 이익이 없느냐? 아니죠. 예. 사실은 그 노동위원회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요, 노동위원회에서 승소만을 가지고도 상당한 이익이 있긴 있습니다. 예. 예컨대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심리적 압박, 그러니까 그 구제명령을 들을 때까지 뭐 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게 돼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형사 고발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행정적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법원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형성된 법리를 쉽사리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법리 판단을 잘못할 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끝까지 가셔서 추적 관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노동위원회에다 맡겨두시면 안 돼요. 예. 법리가 전혀 틀리게 판단을 하면 법원은 싹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는 어느 정도 법원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명예회복이죠. 사실은 내가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내 경로가 다르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분쟁을 어느 정도 압박에 가해지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될 가능성, 조기에 우리 편에서 이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이기면 좋아요. 저는 사실은 합의를 통해서 어떤 성공 모습 받는 것보다 저는 승소를 좋아하는 성향이긴 한데, 대리인으로서. 예.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저희가 성공 보수를 그냥 승소했을 때 제가 받는 성공 보수가 그분이 합의했을 때 받는 것보다 더 적었어요. 저희는 그냥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 보기 때문에 예. 그냥 사건을 끝까지 해서 완주하자 했지만 뭐 당사자가 합의를 선택하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네. 제가 다시 뭐 오늘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합의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합의는 종용되고 강요되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자, 순수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당사자를 위한 거라고 전 보진 않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자, 대리인은 뭐 때문에 좋다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그리고 판정하는 기관도 되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판정문을 안 써도 되고 뭐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됩니다. 예. 그러므로 사실상 합의 봐서 우리는 다 평화롭게 끝났다. 아니 뭐 좋죠. 누가 평화를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뭐 서로 지금 해결되지도 않고 무엇을 맞는지 틀린지 가부도 결정되지 않고, 근데 다시 뭐 회사에 돌아가야 될 상황이고, 이런 게 진정한 평화일까 고민해 봐야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드셨으면은 아닌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대리인한테 정확히 요구하십시오. 예. 뭐 대리인이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합의를 해야 되는 사건은 있긴 있어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합의가 능사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대리인을 만나시는 것이 중요하죠. 예.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얘기 드렸어요. 하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의외로 좀 다른 사무실에서 하는 사건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덜어 망쳐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제가 뭐 전에도 방송에 얘기하겠지만 합의는 굉장히 전략적인 작업입니다. 예, 협의도 그렇고 이 전략적인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돼요. 예. 이건 뭐 전에 있던 촬영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하신 점 여기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